네, 5회 쟁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시간 갖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1월 선물인 건가 싶네요. 지난 9월에도 이런 강한 상승장의 흐름들이 있었죠. 예.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그때와 약간 다른 것은 그때는 전 업종의 상승이 진행되는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의 상승은 부분 이제 전 상승에서의 흐름보다는 부분의 흐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서도 맞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리는 종목의 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현명하게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지. 자, 오늘 김대준 어드바이저의 긍부 의견인데요. 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이 조금 많네요. 하나씩 살펴보고요. 오늘 강한 반도체부터 시세 체크해 보시죠. 와, 지금 코스피를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6% 넘기도 했죠. 13만 6,800원. 지금은 정말 모든 분들이 삼성전자로 수익 중인 거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강한데요. 반도체의 랠리에 있어서 지금부터의 고민은 이거죠. 보유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네. 미보유자의 관점과 반도체를 융합시킨다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삼에 있어서 어느 파트를 진입을 해야 될까 고민이실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 끝난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더라도 AI와 연동된 반도체보다는 D램과 연동된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승이 좀 더 강화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한 1% 수준에서의 상승이었던 반면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램 리서치라든가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D램과 연동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강화된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 보될 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소부장의 종목들도 지난 흐름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강화된 주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도 9월 장과는 좀 다른 형태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9월 장에서는 전체의 종목이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은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 지수는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더라도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고점에서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 장중 우리가 롤링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런 장중 등락폭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사서 그냥 가지고 가는 형태의 시장 대응보다는 사고 팔고 하는 지난 9월장에서는 우리가 사고 팔고 해서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은 조금은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가격 편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 나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도 허용이 된다. 네. 지금 진입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언급 주신 종목 가운데 유진테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위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일부 소부장 종목들은 이렇게 꼬리 단 것도 있긴 한데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일단 방향성을 보여준 윗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고점 대비해서 다소 밀리는 형태의 모습이 맞아요.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95,000원, 96,000원 고점 찍고요. 9만 원 수준까지 약간 밀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7만 원 수준부터 유진테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진테크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이후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의 변동성을 주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후에서 눌림목 과정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도 눌림목이나 흔들림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진입하는 형태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반도체 국한에서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과감하게 가져가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롤링 흐름을 충분히 이용하자가 지금 반도체 뷰네요.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지개를 쫙 켜고 있습니다. 원전주 이제 신호탄을 또 저희에게 보여준 건지 싶습니다. 이 큰 종목이 다시 9%대 올라가면서 8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쪽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미국 쪽에서도 원전주가 올랐으니 지금 국내외로 이슈는 다 모였거든요. 네. 그리고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이 D-Day 첫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까지는 원전주에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의 원전주에 대한 전망과 네.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내용이었다고 본다면 오늘 주가가 세게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팔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주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으로의 확인을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전부터 언급 주시긴 했었는데 그간 중립으로 주셨다가 오늘 긍정이라는 것은 신규 또한 열려있다라는 표현일까요? 네. 기존의 원전주라고 한다면 네. 수주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었죠. 오늘 장에서 원전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소형 원전 또는 해체와 관련된 이슈로의 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강화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같은 종목으로의 주가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SMR과 관련된 그죠? 내용의 주가 반응도가 컸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원전주가 기존에는 수주와 관련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때 이제는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소형 원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환된 이슈가 발현되는 형태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원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거래대금 3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상단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사고 있네요. 삼성전자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점. 오늘의 수급의 의미성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걱정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 말고 사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고요. 김대중 어드바이저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강조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계약 취소 관련한 노이즈가 많이 끼긴 했는데 이걸 면밀히 뜯어보면요, 위원님. 네.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안 할 거고 우리 되는 거 할게 요걸 알려주는 하나의 계약 취소 분위기라면 지금 이렇게 내려온 자리가 기회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도 퍼지는 건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전고체 관련한 자동차 도전 이야기 나오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이거든요. 이쪽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단순 10년 효과일지 아니면 업황적으로도 괜찮을지요?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던 2차전지 업종이 플러스로 전환된 계기가 된 것이 전고체이죠. 네. 2차전지 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충전이라고 인프라.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많이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담 때문이거든요. 전고체가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속도가 5분 이내로 짧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장 거리도 3,000km까지 늘어나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나머지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향의 흐름으로 전환된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오늘 후반 해서 주가의 바닥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기존에 나왔던 계약 취소라든가 또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악화된 내용에서의 부정적 이슈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LG에너솔루션이 수주한 해외 계약 건과 관련돼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ESS 수주건,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수주건이 3건, 그리고 EV 전기차와 관련된 수주건이 3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수주한 내용이 ESS와 EV가 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전기차 위주로의 그렇죠. 수주였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쪽에서 전고체 탑재차 도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지금 오늘 현대차도 같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CS 쪽도 있고 자동차 긍정도 주셨는데 여러모로 다 긍정이잖아요. 현대차는 다양한 호재성 너무 재료를 많아요. 가지고 예. 있죠. 뭐 CS의 로봇도 있어요? 로봇과 관련된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또 인터 배터리 행사가 그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특이하게 우리가 해서 바닥 지점에서 연일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왜 살까? 이 가격에서 2차전지 셀사를 왜 살까라고 했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LG화학이라든가 SDI라든가 LG엔솔루션에 대한 최근 12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최근 악재성 내용에 대해서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고 로봇으로도 볼 수 있고 워낙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챙겨봤는데 긍정 의견으로 정리가 되네요. 2차 전지 내에서 또 탑픽을 오늘 챙겨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군일까요? 지금 여기서 열어볼 텐데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을 네. 관심을 가질 때 셀사를 관심을 가져볼까 아니면 소재사를 소재. 관심을 가져볼까에 대한 판단으로의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도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셀사보다는 네. 소재사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셀사 같은 경우는 악재 해소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방향성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소재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10만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예. 지난해 돌파를 했고 올해에도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4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그 성장으로의 진행이 나타나지 못하겠지만 올해 1분기에서부터는 소재사들의 이익 개선치가 좀 더 강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셀사보다는 과거의 6월의 주가 네. 움직임의 상황에 나타날 때는 셀사가 좀 더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2차전지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가정 아래서에 접근을 해보게 될 때 개인적으로 셀사보다는 소재사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 부분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LFP 배터리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LFP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뉴스 기사들 많이 맞아요. 보셨을 겁니다. LFP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LMR. LMR. 망간이 소재 부분에서 가장 비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망간 비중을 확 낮추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 차를 확 낮추는 배터리로의 전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까지는 상용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소재사들의 이런 새로운 창구를 통한 주가 흐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재사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된 흐름으로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오늘 장 정도에서 바닥점의 흐름을 만들어주고요. 16만 원까지 주가 상승 그리고 손절은 13만 5천 원 수준까지 내다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 공략이니까 여러분 잘 볼게요. 정말 짧게 ABL 바이오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와서요. 21만 원 목표가 주셨는데 괜찮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말고 팔지 말고 가져가자 의견까지 저희가 잘 받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이 많았네요.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 장 마무리까지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